안녕하십니까? 평생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들과 함께 나이 들어온 이지웰 로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55세 이상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혈압약을 챙겨 드시며 수치가 정상이니 나는 안전하다라고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안심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 환자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함께 흘려온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으로 수치를 강제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약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병원에서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법만 알려주지 정작 중요한 혈관의 탄력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압이란 무엇입니까?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그러면 혈관벽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는 수치만큼이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혈압약은 수도관의 수압을 낮추는 역할은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낡고 딱딱해진 수도관 벽 자체를 새 것으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수압만 낮다고 안심하다가 어느 날 약해진 혈관벽이 툭 하고 터지거나 막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혈압 합병증의 본질입니다.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 혈압 수치가 아니라 맥파 전달 속도 펄스 웨이브 벌라서티, 즉 혈관이 얼마나 유연하게 압력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느냐 하는 혈관 탄성도입니다. 혈관이 젊고 탄력 있을 때는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의 충격을 고무줄처럼 흡수했다가 부드럽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혈관이 노화되어 딱딱해지면 이 충격이 그대로 심장과 뇌, 신장으로 전달됩니다. 그 결과가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이고 심부전입니다. 그렇다면 혈관 탄력은 왜 떨어질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 내벽에 만성염증이 쌓입니다. 두 번째,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혈관 탄성 단백질이 파괴됩니다. 세 번째,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내피세포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악화시키는 주범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병원 문 밖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진짜 비결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 노후를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많은 분이 혈압이 높으면 무조건 짜게 먹지 말라는 말부터 듣습니다. 물론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싱겁게만 먹는다고 혈압이 잡히던가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나트륨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염분 감수성솔트 센시티비티라고 부릅니다. 전체 고혈압 환자 중 소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율은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나머지 절반의 분들은 소금을 줄여도 혈압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먹었던 흰 쌀밥, 떡, 빵,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췌장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억제합니다. 소금을 줄여도 나트륨이 몸에 쌓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인슐린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리고 혈관 내벽의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당화GLYCATION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당이 혈관벽의 콜라겐 단백질과 결합하여 이를 굳히고 변형시킵니다. 이 과정을 당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이 설탕에 졸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당화된 콜라겐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혈관 노화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양의 질 좋은 천일염이나 죽염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연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함께 들어있어 혈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문제는 짠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는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의 결합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믹스커피 한 잔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크리머와 설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2잔, 3잔, 10년, 20년 드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당분이 혈관을 녹슬게 했겠습니까? 식후에 드시는 과일 한 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과일 속의 과당, 즉 프럭토오스는 포도당보다 당화 속도가 무려 7배나 빠릅니다. 특히 식후에 이미 혈당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로 과일을 드시는 건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는 단 것 안 먹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찌개 속에 설탕, 반찬에 올리고당, 마트에서 파는 두부 조림갈비 불고기 양념, 심지어 건강식으로 알려진 요거트 속에도 당분이 가득합니다. 라벨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흰쌀밥을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혈당 급등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밥을 드시기 전에 채소와 단백질 두부, 생선, 달걀을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셋째, 가공식품의 라벨에서 액상과당, 올리고당, 물엿, 덱스트로오스 같은 단어를 보시면 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을 위한 식단은 특별하거나 비싸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을 찾았던 68세 박 정자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자님은 평소 혈압약을 10년 넘게 복용 중이셨고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습니다. 싱겁게 드시고 담배도 술도 안 하시고 매일 아파트 단지를 걸으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실하게 건강을 챙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뒷목이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망증이 심해지더니 급기야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을 놓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병원에 모시고 왔고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미세 뇌경색이었습니다. 뇌의 아주 작은 혈관들이 여러 곳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정자님은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안 거르고 짠 것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제가 쓰러지면 우리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제가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눈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노년층에게 가장 무서운 건 죽음보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삶입니다. 치매나 마비로 누워 지내는 세월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지옥이니까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지 현장에서 수십 년을 지낸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다면 정자님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정자님의 생활 습관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침은 늘 흰죽이나 식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점심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떡볶이나 칼국수를 드셨습니다. 저녁은 가족들을 위해 차린 흰쌀밥의 반찬이었고 식후에는 습관처럼 귤이나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정작 혈관을 녹슬게 하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을 매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정자님께 드린 처방은 약을 늘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혈관의 탄력을 되살리는 식단과 작은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정자님은 활짝 웃으며 외래를 오셨습니다. 선생님, 손 떨림이 많이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아요. 수치만이 아니라 몸이 달라졌다고 느끼신 겁니다. 여러분도 정자님처럼 성실하게 약을 드시면서도 혈관을 계속 낡게 만드는 습관을 이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습관을 바꿀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박정자님에게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것은 아침 식단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드십니까? 혹시 빈속에 커피나 달콤한 과일을 드시나요? 혈압 환자에게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특히 아침 6시 10시 사이는 하루 중 혈압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커피로 혈압을 더 자극한다면 이미 취약해진 혈관에 큰 충격을 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권하는 것은 바로 양파 껍질차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 QERCTIN이라는 강력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퀘르세틴은 여러 가지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첫째,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찌꺼기를 분해하고 씻어냅니다. 둘째,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셋째, 산화질소NO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킵니다. 넷째,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물과 함께 20분 정도 약불에 끓이면 됩니다. 껍질 색이 우러나오면서 노란빛을 띠는 차가 완성됩니다. 이걸 하루에 한두 잔씩 드세요. 양파 껍질은 따로 모아두거나 마트에서 파는 양파망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버리던 것이 최고의 약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최근 전 세계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식품입니다. 비트 속의 질산염 나이트레이트이 몸속에서 아질산염을 거쳐 산화질소 나이트릭 아크사이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천연혈관 확장 물질입니다.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혈관 탄력을 개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떨어지는데 비트가 이를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쪄서 갈거나 착즙하는 것입니다. 날것으로 드셔도 되지만 소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볍게 쪄서 드시면 좋습니다. 비트 특유의 흙냄새가 거슬리신다면 사과나 당근을 조금 섞어서 가시면 훨씬 먹기 편합니다. 이 비싼 걸 어떻게 매일 먹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가면 수백,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시장에서 파는 양파 한 망이 2,000원, 비트 3알이 3,000원이면 한 달치가 채 안 됩니다. 약은 증상을 누를 뿐이지만 음식은 몸을 재건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도 혈관 탄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청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중성지방을 낮추며 혈관 유연성을 높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구워 드시거나 졸여 드시면 됩니다. 콩류의 풍부한 이소플라본도 혈관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 한 모, 청국장 한 그릇이 혈관을 위한 훌륭한 처방전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양파 껍질차 한 잔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하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오늘부터 드셔보시겠습니까? 혈압 관리를 위해 무작정 밖으로 나가 걷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55세 이상에게 과도한 걷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30분 걷기처럼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혈관 건강에는 하루 중 얼마나 자주 혈액을 순환시키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30분 걷는 것보다 23시간마다 5분씩 몸을 움직이는 것이 혈관 건강에는 더 유리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오시는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까치발이나 드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은 중력 때문에 하체, 특히 발과 종아리에 쏠리게 됩니다. 이 혈액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 심장으로 돌려보내는데 종아리 근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정맥 혈액을 짜내어 위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까치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동작을 하루 30번씩만 반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면서, TV 보면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언제 어디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이 왜 특별히 좋냐면 종아리 근육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까치발을 들 때 발바닥의 발아치를 통해 발 전체의 순환도 함께 촉진됩니다. 또한 균형을 잡기 위해 코어 근육도 살짝 사용하게 됩니다. 관절에 부담 없이 전신 혈액 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이크로 운동입니다. 종아리 스트레칭도 함께 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한 발을 뒤로 길게 뻗어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게 늘려주세요. 좌우 각각 30초씩 하루에 두세 번만 하셔도 혈관 탄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 마찰과 뒷목 마사지입니다. 양손을 비벼 열이 오를 때까지 마찰을 주면 손바닥의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말초 혈류가 증가합니다. 그 따뜻해진 손으로 뒷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목덜미에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추동맥 주변 근육들이 지나갑니다.
이 근육들이 굳어 있으면 혈류가 제한됩니다. 마사지로 이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실제로 증가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느끼시는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기구나 비싼 운동복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까치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종아리가 묵직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혈액이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혈압 관리에서 호흡법은 너무나 중요한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할 때는 숨이 짧고 얕아집니다. 이런 흉식 호흡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혈압이 오릅니다. 반대로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입으로 8초 내쉬는 4-7-8 호흡법을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2주만 꾸준히 하시면 수축기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돈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거나 별것 아니다고 무시하는 생활, 습관들이 혈관을 얼마나 빠르게 늙게 만드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수문적,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7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의 고혈압 발생 위험은 수면이 충분한 분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혈관을 복구하고 염증 물질을 청소하는 작업을 합니다. 낮 동안 혈압이 올라가도 밤에 충분히 자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관 내피세포가 회복됩니다. 이것을 야간 혈압 강화디핑이라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회복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 혈관이 24시간 내내 혹사당합니다. 혹시 자다가 콧골이가 심하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신 분들, 주간에 심하게 졸리신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치료하면 혈압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수문적,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직접 손상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혈소판이 뭉치기 쉬워지며 염증 반응이 촉진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몸의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흡법, 그리고 햇빛을 받으며 30분 이상 야외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하루에 딱 30분, 나 자신만을 위한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혈관을 살리는 처방입니다. 세 번째 수문적,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TV 앞에 3시간 이상 앉아 계시는 분들, 종아리가 퉁퉁 부으신 적 있으신가요? 장시간 앉아있으면 하체 혈류가 저하되고 정맥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앉아있는 동안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지 않아 혈당이 올라갑니다. 1시간에 한 번씩만 일어나서 까치발 30번, 그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수문적, 탈수입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물이 마시고 싶지 않아도 실제로는 몸이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오전과 오후에 각각 물 한두 잔을 챙겨 드세요. 커피와 술은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빼앗아 감으로 마신 양만큼 물로 보충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혈압 수치라는 숫자 뒤에 숨은 혈관 탄력에 집중하세요. 약으로 수치를 낮추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혈관벽 자체를 되살리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금보다 무서운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멀리하세요. 흰밥, 빵, 떡, 믹스커피, 식후, 과일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셋째, 양파 껍질차와 비트 같은 천연 혈관 청소부를 곁에 두세요. 아침 공복에 양파 껍질차 한 잔, 비트 한 조각이 혈관을 매일 청소해 드립니다. 넷째, 까치발 들기 같은 작은 습관으로 제2의 심장, 종아리를 깨우세요. 하루 30번 설거지하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 수분, 스트레스 관리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 세 가지는 혈관 건강의 숨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길을 안내할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에이,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거지라는 포기는 하지 마세요. 혈관은 몇 살이 되어도 관리하는 만큼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 포기를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포기하는 겁니다. 80세, 90세에도 자식들 손 안 빌리고 내 발로 당당하게 산책하며 맛있는 음식 즐기는 삶.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바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양파 껍질 버리지 마세요. 까치발 드세요. 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오늘 밤은 푹 주무세요.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혈압 걱정하시는 친구분들,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